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 정도 이 공개 활동이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집권 이후에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김정은이 북한의 이제 전면에 등장한 시점이 2012년이었는데요. 네. 2012년에는 대외 공개 활동이 151회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3년에는 200회를 넘겨서 212회 공개 활동을 했는데 네. 그 이후인 2014년부터는 점차 공개 활동 수가 줄어들더니 지난해에는 100회도 안 되는 이게 93회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세계적으로 본인을 굉장히 알리고 싶어하는 김정은의 성향상 왜 이렇게 두문불출하는지 의심스러운데 이유가 뭘까요, 안찬일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참수작전이 두려워서 숨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도발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부터 이제 급격하게 줄여드는 건 결국 이제 지적하신 참수작전. 네.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이 동선 현지 지도 정치의 기본 내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무서워서 살기 위해서 줄인 것 같고 또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건강 이살성이 생긴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글쎄 그런 점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겠지만 네. 김여정이가 이제 지난 10월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은 정치국에 진입하면서 뭔가 김정은의 활동을 좀 축소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당적 지배력을 이제 구성하는데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진짜로 다닌 곳 외에도 공개된 곳 외에도 몇 차례 더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비밀리에 붙이고 몰래 다녔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아서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긴 다녔지만 실제로 참수작전을 의식해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가 적었을 수 있다. 혹시 이런 면은 없을까요? 초기보다는 조직을 장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신감을 보인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조직을 장악을 하더라도 인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인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선전해야 되는데 일단 김정은이가 주로 간 게 군부대고 경제 부분은 굉장히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분명히 활동이 줄었다는 걸 확실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현지 지도가 많이 준 게 작년부터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작년도가 바로 바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4차 핵실험을 한 그렇죠. 아닌가요? 작년에 1월달에 핵실험했고 2월달에 이제 위성 발사를 했죠. 그랬죠. 그때 이후에 유엔 지적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때부터 참수작전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복합적인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공식 행사하는데 다리가 아파서, 왼다리가 아파서 이게 자꾸 책상을 짚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족저 근막염 때문에, 이 발바닥을 땅에 짚기 힘드니까. 그래서 아마 거동이 불편해서, 이 현지도가 줄어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안찬일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실제로는 군부대나 이런 걸 더 많이 방문했는데.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보도 안 할 수가 있는 그런 측면도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이 공개 활동 행보 가운데 집중된 곳이 바로 군부대 방문이었어요. 주로 또 미사일과 관련된 이런 부대들을 많이 방문했군요. 이제 올해 93번의 대외 활동을 했는데 그게 41번, 즉 한 40% 이상을 군부대를 갔단 말이죠. 그런 것은 군부대를 특별히 많이 간 게 아니고 다른 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군부대 방문의 비율이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계속 봤지만 미사일 발사 실험할 때마다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성공하는 그 화면에 보면 항상 김정은이 등장해서 현지 지도를 했죠. 그래서 미사일 발사 실험하는 그 현장, 또 핵실험을 결심하는 또 이런 여러 가지들에서 이제 김정은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이 김정은이 왜 이렇게 대외 활동이 줄었냐? 저는 전적으로 참수작전에 대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어링 이글 또 항공모함이 2척, 3척이 와가지고 합동기동훈련, 또 B1B가 참가한 패키지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군사훈련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일주일씩, 열흘씩 진행됐거든요. 그것만 다 빠져도 그 기간 앞뒤로 해가지고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저렇게 못 움직였지만 자신의 권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다독여야죠. 알겠습니다. 우리 정보 당국도요, 이 참수작전 때문에 김정은의 행보가 줄어든 것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용차는 벤츠인데 간부들한테 선물한 렉석스를 주로 이용하고 할 정도로 한미의 참수작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김정은의 벤츠 사랑은 정말 유명합니다만 간부들에게 주어진 렉서스 차량을 이용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위장을 하기 아하. 위해서 네.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차량은 계속 추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추적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뭐 이제 측근 차량을 이용한다는 건데요. 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최근에 있었던 그 김정일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아버지 아닙니까? 네네. 자신의 아버지 6주기 참배를 그렇죠. 혼자 했거든요. 금수산궁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당 간부들은 다 모여서 그 참배를 했는데 혼자 참배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네. 모이는 장면도 아마 위성을 통해서 추적이 될 거고 그렇죠. 맨 마지막에 오는 사람이 김정은이라고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들은 다 기다릴 테니까 네. 만약에 참수작전을 그때 감행한다라면 네. 그 작전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들은 먼저 가서 참배하도록 하고 네. 본인은 그 정찰 위성이 제대로 이 감지하기 어려운 이제 새벽 시간이나 밤 늦은 시간에 혼자 가서 참배한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폼페오 CIA 국장이 뭐라고 했냐면 10월 달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은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도 나한테 묻지 마라. 그렇죠. 그 말인 즉슨 공작을 해서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랬죠. 김정은이 저렇게 자기 벤츠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그 행적이 만약에 사전에 노출되면 네. F-22 마음만 먹으면 30분이면 날아가서 SDB라고 하는 정밀 유도폭탄 떨어뜨리면 끝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페이크라고 하는 작전을 써서 다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요. 조금 의아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지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좀 오래된 일입니다. 오래 전에 폐쇄된 개성공단 폐쇄를 지지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권과의 어떤 네. 불협화음을 강조하는 건가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제 이건 약간 맥락을 좀 짚어보셔야 되는데요. 네. 어제 통일부가 그 정책혁신위원회에서 이제 이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 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이제 개인적인 결심이었다. 네. 뭔가 국무회의라든지 논의가 없었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과연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미국 측 입장은 어떠냐라고 이 마이클 케이비 미 국무부 이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에게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은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저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갑작스럽게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우리 기업인들이 많은 손해를 보긴 봤습니다. 네. 그때 첫 번째 목적이 우리 기업인들이 북한의 포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첫 번째고 그랬죠. 두 번째는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작동하게 되면 네. 우리 은행이나 우리 기업들이 전부 당하게 되니까 네. 그것도 맞고 또 이제 우리가 유엔 제재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요구할 때마다 중국과 러시아가 너희들 개성공단은 뭐냐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실 면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개성공단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폐쇄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보도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 과학자가 남한으로 망명을 시도하려다가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됐다. 그리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자유아시아 방송이라고 해서 이제 이 북한 소식을 전하는 방송인데요. 그렇죠. 그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핵 과학자가 한국으로 망명을 하려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가 됐었고요. 네. 그래서 강제 북송됐는데 네. 그 이후에 감옥에서 이 독극물을 마시고 이게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잡히게 되면 몸수색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 몸수색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극물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자살한 북한의 핵 과학자는 국가과학원 물리연구소의 이 실장급 간부였다고 합니다. 네. 평소 연구에 대한 이 불안감을 호소를 했다라고 하고요. 네. 정신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 소장님, 지금 북한의 분위기로 봐서는 핵과학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우대를 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속된 표현으로 그 안에서는 잘 나간다라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했을까요? 글쎄, 저 사람은 아닌 게 아니라 국가과학원 이제 아마 핵물리연구소 정도로 이제 평성에 있는 네. 과학원 그 단지에 있었을 텐데 나름대로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 수는 있습니다. 네. 경제적으로나. 그러나 이제 뭐 최근에 우리 이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나 김정식 부부장이 갑자기 사라지듯이 네. 저 사람도 뭔가 거기에 파벌 경제나 이런 과정에서 숙청의 운명에 놓이지는 않았겠는가. 아하. 그래서 이제 탈북을 했겠는데 네. 아까 독곡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여성인 경우는 우리가 북한의 대남 공작원들도 여성인 경우는 이제 은밀한 곳에 감췄다가 먹어서 자살한 간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두 사람은 남성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이거 독극물을 감춰서 뭐 반지 같은 데 감췄는지 작은 북한 사람들은 또 반지도 잘 안 차는데 네.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의혹점이 있지만 최근에 북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군요. 아마도 이 사람은 핵융합을 연구했기 때문에 네. 아마 북한 수소폭탄을 만드는 기본 지식을 그렇죠. 전부 다 제공을 했을 겁니다. 네. 아마도 개인적으로 북한이 수소폭탄을 가지게 되면 우리 민족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굉장히 괴로워했을 것 같아요. 아하, 이게- 과학자의 양심의 네. 가책을 느꼈을 가능성이 그래서 있다. 불안감과 정신불안 증세가 네. 그래서 나타났다고 보고. 실장님, 그다음에- 저는요, 네. 실장님은 그렇게 보셨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또 보이냐면요, 평소 연구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라는 말은 그만큼 김정은이 이 성과물에 대한 압박과 이 질책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핵물질의 문제인데, 네. 이 양반이 핵무기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흥미량만 가지고 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핵물질을 가지고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아마도 손가락 끝에만 조금 묻어서 아하. 빠르게 하면 대도 죽을 수 있는 그런 그렇군요. 물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이 황 차장 생각에 약간 동의를 하는데요. 네. 연구에 대한 압박이 좀 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그 개발을 하는 것은 이 목적은 하나 아닙니까? 네. 이 ICBM급 미사일에 이 핵탄두를 장착을 그렇죠. 해서 이제 완성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핵실험을 지금 6차까지 했는데 과연 소형화 경량화가 이루어졌느냐? 네. 그게 이루어져야만 이제 ICBM에 그렇죠. 탑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제 새벽 시간이나 밤 늦은 시간에 혼자 가서 참배한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폼페오 CIA 국장이 뭐라고 했냐면 10월 달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은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도 나한테 묻지 마라. 그렇죠. 그 말인 즉슨 공작을 해서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랬죠. 김정은이 저렇게 자기 벤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그 행적이 만약에 사전에 노출되면 네. F-22 마음만 먹으면 30분이면 날아가서 SDB라고 하는 정밀 유도 폭탄 떨어뜨리면 끝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페이크라고 하는 작전을 써서 다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요, 조금 의아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지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좀 오래된 일입니다. 오래 전에 폐쇄된 개성공단 폐쇄를 지지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권과의 어떤 네. 불협화음을 강조하는 건가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제 이건 약간 맥락을 좀 짚어보셔야 되는데요. 네. 어제 통일부가 그 정책혁신위원회에서 이제 이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 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이제 개인적인 결심이었다. 네. 뭔가 국무회의라든지 논의가 없었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과연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미국 측 입장은 어떠냐라고 이 마이클 케이비 미 국무부 이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에게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은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저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갑작스럽게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그랬죠. 우리 기업인들이 많은 손해를 보긴 봤습니다. 네. 그때 첫 번째 목적이 우리 기업인들이 북한의 포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첫 번째고, 그랬죠. 두 번째는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작동하게 되면 네. 우리 은행이나 우리 기업들이 전부 당하게 되니까 네. 핵실험, 또 핵실험을 결심하는 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에서 이제 김정은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이 김정은이 왜 이렇게 대외 활동이 줄었냐? 저는 뭐 전적으로 참수작전에 대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어링 이글, 또 항공모함이 2척, 3척이 와가지고 합동기동훈련, 또 B1B가 뭐 참가한 네네. 패키지를 구성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군사훈련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게 일주일씩, 열흘씩 진행됐거든요. 네. 그것만 다 빠져도 그 기간 앞뒤로 해가지고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저렇게 못 움직였지만 자신의 권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다독여야죠. 알겠습니다. 우리 정보 당국도요, 이 참수작전 때문에 김정은의 행보가 줄어든 것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용차는 벤츠인데
간부들한테 선물한 렉석스를 주로 이용하고 할 정도로 한미의 참수 작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김정은의 벤츠 사랑은 정말 유명합니다만 간부들에게 주어진 렉서스 차량을 이용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위장을 하기 아하. 위해서 네.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차량은 계속 추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추적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뭐 이제 측근 차량을 이용한다는 건데요. 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최근에 있었던 그 김정일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아버지 아닙니까? 네네. 자신의 아버지 6주기 참배를 그렇죠. 혼자 했거든요. 금수산궁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당 간부들은 다 모여서 그 참배를 했는데 혼자 참배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네. 모이는 장면도 아마 위성을 통해서 추적이 될 거고 그렇죠. 맨 마지막에 오는 사람이 김정은이라고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들은 다 기다릴 테니까 네. 만약에 참수작전을 그때 감행한다라면 네. 그 작전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들은 먼저 가서 참배하도록 하고 네. 본인은 그 정찰 위성이 제대로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 정도 이 공개 활동이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집권 이후에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김정은이 북한의 그 이제 전면에 등장한 시점이 2012년이었는데요. 네. 2012년에는 대외 그 공개 활동이 151회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3년에는 200회를 넘겨서 212회 공개 활동을 했는데 네. 그 이후인 2014년부터는 점차 공개 활동 수가 줄어들더니 이 지난해에는 이 100회도 안 되는 이게 93회로 아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세계적으로 본인을 굉장히 알리고 싶어 하는 김정은의 성향상 왜 이렇게 두문불출하는지 의심스러운데 이유가 뭘까요, 안찬일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참수작전이 두려워서 숨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도발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부터 이제 급격하게 줄여드는 건 결국 이제 지적하신 참수작전. 네.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이 동선 현지 지도 정치의 기본 내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무서워서 살기 위해서 줄인 것 같고 또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건강 이살성이 생긴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글쎄 뭐 그런 점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겠지만 네. 김여정이가 이제 지난 10월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은 정치국에 진입하면서 뭔가 김정은의 활동을 좀 축소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당적 지배력을 이제 구성하는데 아하.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진짜로 다닌 곳 외에도 공개된 곳 외에도 몇 차례 더 있겠지만 네. 그것을 이제 비밀리에 붙이고 몰래 다녔기 때문에 네. 공개하지 않아서 아하.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긴 다녔지만 실제로 참수작전을 의식해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가 적었을 수 있다. 혹시 이런 면은 없을까요? 초기보다는 조직을 장악... 맞고 또 이제 우리가 유엔 제재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요구할 때마다 중국과 러시아가 너희들 개성공단은 뭐냐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실 면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개성공단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폐쇄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보도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 과학자가 남한으로 망명을 시도하려다가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됐다. 그리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자유아시아 방송이라고 해서 이제 이 북한 소식을 전하는 방송인데요. 그렇죠. 이 그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핵 과학자가 한국으로 망명을 하려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가 됐었고요. 네. 그래서 강제 북송됐는데 네. 그 이후에 감옥에서 이 독극물을 마시고 이게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잡히게 되면 몸수색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 몸수색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극물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자살한 북한의 핵 과학자는 국가과학원 물리연구소의 이 실장급 간부였다고 합니다. 네. 평소 연구에 대한 이 불안감을 호소를 했다라고 하고요. 네. 정신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 소장님, 지금 북한의 분위기로 봐서는 핵과학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우대를 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속된 표현으로 그 안에서는 잘 나간다라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했을까요?
글쎄, 저 사람은 아는 게 아니라 국가과학원 이제 아마 핵물리연구소 정도로 이제 평성에 있는 과학원 그 단지에 있었을 텐데 나름대로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 수는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그러나 이제 뭐 최근에 우리 이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나 김정식 부부장이 갑자기 사라지듯이 저 사람도 뭔가 거기에 파벌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신감을 보인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조직을 장악을 하더라도 인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인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선전해야 되는데 일단 그 김정은이가 주로 간 게 군부대고 경제 부분은 굉장히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분명히 활동이 줄었다는 걸 확실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현지 지도가 많이 주는 게 작년부터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작년도가 바로 바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4차 실험을 한 그렇죠. 아닌가요? 작년에 1월달에 핵실험했고 2월달에 이제 위성 발사를 했죠. 그렇죠. 그때 이후에 유엔 지적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때부터 참수작전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뭐 이유가 복합적인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공식 행사하는데 다리가 아파서, 왼다리가 아파서 이게 자꾸 책상을 짚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족저 근막염 때문에, 이 발바닥을 땅에 짚기 힘드니까. 그래서 아마 거동이 불편해서, 이 현지도가 줄어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안천희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실제로는 군부대나 이런 걸 더 많이 방문했는데.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보도 안 할 수가 있는 그런 측면도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이 공개 활동 행보 가운데 집중된 곳이 바로 군부대 방문이었어요. 주로 또 미사일과 관련된 이런 부대들을 많이 방문했군요. 이제 올해 그 93번의 대외 활동을 했는데 그게 41번, 즉 한 40% 이상을 군부대를 갔단 말이죠. 그런 것은 군부대를 특별히 많이 간 게 아니고 다른 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군부대 방문의 비율이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계속 봤지만 미사일 발사 실험할 때마다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성공하는 그 화면에 보면 항상 김정은이 등장해서 현지 지도를 했죠. 그래서 미사일 발사 실험하는 그 현장